안녕하세요. 영하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길을 걷거나 혹은 운전할 때 주변의 나무들, 그 나무의 색깔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딱 요맘때 나무 색깔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봄의 연두빛 새싹에서 여름의 진한 초록빛 나뭇잎으로 변하는 딱 중간에 그 색깔인데요. 제 눈에는 요맘때 그 색이 가장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마 화창한 날씨도 한 몫을 하겠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볼 수 있는 색인 것 같아서 또 이 순간도 곧 금방 지나갈 거라 아쉬운 마음이 자꾸만 들어서 부지런히 눈에 담게 됩니다. 나무와 나뭇잎 색깔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그에 어울리는 아주 예쁜 책으로 골라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하나의 책라디오 81번째 책은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입니다. 역사, 스포츠, 음악, 여행, 인문 등 다양한 책을 써온 영국 출신 작가의 글과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활동하는 호주 출신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이 만난 이 책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행나무, 밤나무, 단풍나무, 세쿼이어뿐만 아니라 잎갈나무, 바오바브나무, 노간주나무, 인도보리수 등 총 59가지의 다양한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가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인지 일러스트를 좀 더 유심히 봤거든요. 책이 사철 누드 제본으로 제작이 돼서 이렇게 180도로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림 감상하기에도 정말 좋고요. 또 일러스트가 마치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그림책처럼 너무 예뻐서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림을 보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림을 감상하다가 또 다시 글을 읽어보기도 하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시선을 오래 두면서 힐링하는 느낌으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책에는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 있거든요. 바로 띠지입니다. 여러분은 띠지 어떻게 하세요? 저는 보통 새 책을 구입하면 띠지는 접어서 책갈피로 쓰거나 버리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이 책은 띠지가 이렇게 나무 일러스트 포스터예요. 그래서 아트북이나 그림책, 일러스트 좋아하는 지인이 있다면 선물하기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는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게 많다 보니까 공기나 물처럼 존재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반대로 나무가 단 한 그루도 없는 풍경을 상상해 보면 생각만 해도 참 삭막합니다. 저는 사계절을 온전히 느끼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봄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엔 초록잎이 풍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다채로운 색으로 물이 들다가 겨울에 가지만 남는 사계절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나무를 특히 좋아합니다. 지난해에 제가 다니고 있는 화실에서 드로잉북 전시회를 했었는데 그때 제 드로잉북 주제가 나무였거든요. 이 나무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동안 항상 그냥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던 나무들을 다시 바라보고 자세히 관찰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무를 왠지 더 애정하게 되고 평범한 일상도 풍성해지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아마 이 책을 쓰고 일러스트를 그린 작가 역시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찰 기록책이 아니라 작가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상, 철학이 담긴 에세이니만큼 나무 자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쉽고 간결한 내용과 예쁜 일러스트를 감상하면서 정말 가볍게 쉽게 읽기 좋은 책이니까요.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항상 벌써 봄이야? 벌써 여름아? 하면서 지나가는 계절을 아쉬워하는 말들 참 많이 하잖아요. 계절을 온전히 느끼게 해주는 나무의 소중함을 한번 되새기면서 예쁜 나무가 보이는 카페도 좋고요.
공원의 나무 아래 벤치 같은 데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좋았던 부분 몇 개 골라서 낭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책 속 일러스트는 제가 사진으로 직접 찍었으니까요. 오늘은 영상 속 일러스트도 함께 감상하시면서 낭독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내 모습을 지켜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바꾸고 싶은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기 때문이다. 진정한 나로 살아가려면 나무 껍질처럼 자신을 둘러싼 외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나무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고 소중한 엽록소를 낭비하는 법이 없다.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성장에 집중한다. 수수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서나무도 그렇다. 이 나무는 유달리 높이 자라지도 않고 화려한 꽃을 피우지도 않으며 맛있는 열매를 맺지도 않는다.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기 자리에 단단히 뿌리 내리며 강인하게 자라왔을 뿐이다. 단 한 번도 박수갈채를 바란 적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누구에게나 통하는 성공 공식은 없다. 저마다 삶의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 어떤 이들은 화창한 날에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을 사랑하고 어떤 이들은 바람이 몰아치는 산꼭대기를 오르는 아슬아슬한 도전을 즐긴다. 아무리 그래도 온종일 질퍽하고 습한 늪지에 서 있으면 누구든 금세 지쳐버린다. 그런데 오리나무에게는 이런 환경이 완벽하게 잘 맞는다. 비밀은 뿌리 혹에 사는 박테리아에 있다. 나무는 박테리아에게 필요한 당분을 내주고 박테리아는 물에 잠긴 토양의 부족한 영양분을 나무에게 돌려준다. 그 덕에 오리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감히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땅에서 잘 살아간다. 현재를 즐길 줄 안다는 것은 좋은 시절이 찾아왔을 때 그 빛나는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매년 5월이면 가시치렵수는 촛불을 켠 듯 아름다운 꽃을 탐스럽게 피워낸다. 꽃향기에 이끌려 다양한 곤충이 모여들고 꽃가루 축제가 성대하게 벌어진다. 한껏 들뜬 축제 분위기는 꽃가루 바지로 이어지고 가을이 깊어지면 나뭇가지가 축 늘어질 정도로 윤기나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 겨울은 어김없이 다시 오지만 햇살이 찬란한 날엔 마음껏 축제를 즐기고 꽃을 피워도 좋다. 세상에는 바꿀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일도 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독성 금속으로 뒤덮인 땅 위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피크난드라 아쿠미나타는 니켈 함유량이 높은 뉴칼레도니아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막힌 생존법을 찾아냈다. 니켈을 몸속으로 흡수한 다음 구연산을 이용해 수액 속에 안전하게 가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무의 수액은 푸른 빛으로 물든다.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쓰느니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찾는 편이 여러모로 현명하지 않을까. 마음 어딘가가 균형이 미묘하게 어긋난 듯하지만 그 이유를 콕 집어내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나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나무가 단순하고 제한된 반응만 한다는 오랜 통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에 대응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너도밤나무는 사슴이 나뭇잎을 뜯어먹으면 상처를 감지하고 잎에서 지독하게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을 잔뜩 분비한다. 하지만 단순히 바람에 잔가지 하나가 꺾인 것이라면 나무는 손상 부위를 감싸고 아물게 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만 분비한다. 그러니 우리도 너도밤나무처럼 가끔은 내 안에 부러진 잔가지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나이 들매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하느라 성숙과 경험이 건네는 소소한 기쁨들을 자주 놓친다. 별로 놀랄 일도 아니지만 나무들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 사실 나무는 빨리 나이 들기 위해 애쓰고 마침내 삶이 무르익는 시기가 되면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긴다. 미루나무는 북미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나무로 손꼽힌다. 어린 나무들은 야망이 크고 경쟁심이 강해 한 해에 무려 2m 가까이 쭉쭉 치솟는다. 나이가 들수록 성장 속도는 점점 느려지지만 그렇다고 자라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중년의 보디빌더가 근육량을 늘리듯 나무도 몸집을 탄탄히 키워가고 있을 뿐이다. 굵어진 줄기와 가지 덕분에 나무는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는 최적의 몸이 되어간다. 컨트리 음악의 여왕인 돌리 파튼은 이렇게 말했다. 폭풍은 나무가 뿌리를 더 깊숙이 내리게 해준다. 맞는 말이다. 나무는 모진 바람에도 적응하고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다. 살아가며 힘든 시기를 피할 순 없지만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각자 하기 나름이다. 나무는 본디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산사나무처럼 강인한 존재들은 격렬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탁 트인 곳에서는 곧게 자라기 어렵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몰아치는 강한 바람은 어린 가지의 끝부분을 상하게 하고 결국 나무는 위로 성장하는 대신 바람을 덜 맞는 쪽으로 자라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산사나무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바람을 등진 쪽의 줄기와 뿌리를 더욱 굵고 튼튼하게 키워 스스로 균형을 잡아간다. 그래서 폭풍이 휘몰아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 자존심은 묘한 구석이 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다가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보내기도 한다. 그러니 폭풍을 무사히 넘기려면 온몸으로 버티기보다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시에라 야자나무가 그렇다. 열대 지역에서 허리케인은 숙명과도 같아서 키 큰 나무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그래서 다른 야자나무처럼 시에라 야자나무도 강풍이 몰아치면 주저없이 나뭇잎을 떨군다. 물론 잎은 나무에게 매우 중요하고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험한 날씨를 견디려면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는 잎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폭풍이 지나고 나면 나뭇잎은 언제든 새로 자라날 수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가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는 문을 열어준다. 이 세상에는 6만 종이나 되는 나무가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놀랍지 않은가? 이렇게 다양한 나무가 생겨난 이유는 나무들이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마다 놓인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끊임없이 적응했기 때문이다. 총명한 개버즘 단풍나무는 씨앗을 빙글빙글 돌아가는 작은 헬리콥터처럼 만드는 법을 터득했다. 덕분에 커다란 씨앗은 바람을 타고 부모 나무의 그늘을 떠나 멀리 날아간다. 새나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될 열매를 맺지 않고도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그렇다. 새로운 세상으로 뻗어나가려면 누군가는 첫 번째로 도전할 용기를 내야 한다.